딸아이도 보면 전화번호부를 우연히 봤더니 저를 김 여사까지는 괜찮아요. 어느 날은 아줌마, 그 다음에 김씨. 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마리 인사드립니다. 유쾌한 주둥이 조지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유쾌해도 되나요? 아,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복숭아 알레르기 있다 그래서 참외 쟁여놨어요. 좋습니다. 참외.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방콕,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우울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요즘은 코로나 블랙. 아, 저 동감합니다. 아,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가 제일 걱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이게 확대되면서 분노, 화,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해야 될 것도 좀 여유가 없어지지 않나. 저희가 오늘 살짝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지난 영상에 대한 걸 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산다. 예, 이 와중에도 정말 그 내 가치관대로 멋있게 사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댓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님, 노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브라보. 네, 멋집니다. 했죠. 예. 네. 두 분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왠지 외롭지 않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아유, 최고의 또 저희가 인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한배님, 우리 저기 애시청자인데 준비 좀 덜 하시고 일상 토크로 자주 좀 뵀으면 좋겠다. 이분의 염원은 한 가지. 아, 근데 저희도 그런데요. 그래도 뒤에 두 분 참 고우세요 하셨어요. 이렇게 곱게 뵈려면 좀 자주 뵈야 되는데 그러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섭섭합니다. 네. 그다음에 나미님 유튜브에 처음으로 댓글을 쓰신데요. 와우, 마담빠담과 조지아님의 그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힘납니다. 네. 그다음에 권정땡님, 저는 뭐든지 혼자 해요. 그리고 둘만 돼도 침 튀겨요. 너무 사실적이다. 친구도 끊고 뭐 이게 관계를 끊으니까 애경사 챙길 일도 없고 굿이에요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수만 가지 사례는 생략드려요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한테 또 이제 홀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네요. 네, 나중에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미땡님 심각하지 않고 재밌는 두 분의 컨셉. 바로 신중년이 되고 싶은 모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B급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멘토, 그 홈런볼님, 옆집의 할머니께서 아침마다 화초에 말을 거신대요. 당신도 거동이 불편한데 그 생장을 도우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할머니. 그래서 이분을 인생 후반전, 인생 연장전의 롤 모델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셨어요. 진짜 멋있어요. 다음에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멋집니다. 직접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평소에 좀 자주 찾아뵈시고 점수 좀 따놔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박미땡님, 중년 중심 채널이라고 저희가 했더니 세상의 중심을 중년으로 만들어버리는 멋진 문구입니다 하셨어요. 멋진 댓글이셨어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최강, 선호, 황성, 용우, 한강님 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과 함께 저희 두 사람에 대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그 화나 분노를 낼 수 있는 총량이 있고 행복의 총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총량이 있고 운동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총량이 있는데 선생님은 사시면서 뭘 가장 많이 그 총량 중에 많이 쓰고 사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힘쓰는 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동. 네. 노동에 총량이 있어서 늙어서는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일을 하면 심장이 나쁜 사람이 일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일하는 거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디로 그 노동의 일을 해서 이게 에너지가 근육이었으면 좋겠는데 살이에요. 네. 근데 이 그 분노나 화가 메이드 인 코리아 질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화병.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해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아니면 나 화났어. 나 욱하는 성질이야. 이러면서
이 화병을 좀 많이 드러냈는데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질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그럴 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죠. 이게 순기능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어쨌든 화를 내므로 해서 어떤 성장 동력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경쟁심을 유발한다거나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화가 곧 에너지니까 화 많이 내셨어요? 살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저희 그 이제 형제들끼리의 어떤 불화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중재를 한답시고 좀 속도가 늦었죠. 그랬더니 너는 이미지 관리만 하려고 하고 뭐 그래서 이게 화를 유발했죠, 제가. 화 유발자. 구타 유발자로 그렇죠. 봤는데. 화를 유발을 시켰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맞짱을 떴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서운함.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에 대한 속상함.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화를 냈더라고요. 화 잘 내신 거예요. 안 내면 그거 속병, 그렇죠. 화병 이런 거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저는요 원래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불쾌하게. 제가 말할 때 하도 연락을 하니까 불쾌하게. 불쾌하다는 말이 좀 사투리 같은데 이렇게 우악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마치 그냥 그 자리가 막 세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도 막 열내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 에너지 뺍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별일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네. 뭐 다 그래요. 네. 네. 그 람보르기니 차 되게 좋잖아요. 근데 페라리하고 갈등이 있었대요. 그 트럭을 제조하는 람보르기니가 보니까 페라리 차 좋은데 클러치 부분에 뭐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페라리를 찾아가서 이제 뭐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한 거야. 두고 봐. 그래갖고 페라리의 그 클러치 부분을 보완해서 자기가 더 멋진 차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분노는 날 무시했어? 두고 봐. 그리고 이제 결과로 보여줬네. 창의적인 걸로 보여준 거죠. 이게 이제 순기능이고. 그렇죠. 악기능은 공감. 빨리 죽습니다. 그 나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화 많이 내면 곱게 못 죽는다. 맨날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곱게 못 죽는다 그래서 지금 개과천선 중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근데 선생님 그 분노나 화도 사실은 그 성장기, 뭐 청소년기 이런 세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영유아기 때는 애들이 이렇게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그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짜증내고 안 자고 밥 투정하고 맞아. 그렇잖아요. 뭘 자꾸 해달라 그러고 그렇죠. 욕고. 그런데 이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영유아기 때 저는 외할머니 집에 있어서 주로 우리 이모들이 저를 구박을 하면 가만히 봤다가 이모가 잘못한 일을 외할아버지에 쫄쫄 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화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기는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그 부모의 기대나 그다음에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반항기 이런 거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두식 교수가 쓴 책 불편해도 괜찮아에 보면은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장기나 뭐 청소년기에 이런 걸 부리지 못하면 사람은 이제 평생 정해진 그 지랄 총량이 있는데 그때 못하면 이제 나이 들어서 하게 된다. 그런 거거든요. 예. 딸아이도 보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 전화번호부를 우연히 봤더니 저를 김 여사까지는 괜찮아요. 어느 날은 아줌마, 그 다음에 김씨. 아니 그래서 이건 정말 지금도 뭐 엄마와 딸 사이가 그렇잖아요. 거의 뭐 화살을 들고 뭔 얘기만 하면 화살로 이게 조준했다가 쏘는 것 같이 예, 서로 이런 그런 관계였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뭐 애틋하게 또 서로 친구가 돼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관계인데 그러면 청장년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일을 많이 하는 때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존재를 좀 인정받지 못할 때 화를 좀 많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가 힘이 집약적으로 많이 있고 맞아요. 약간 권력도 있으니까 이
그 질환의 수준이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나갑니다. 맞아. 그래서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상사가 너무 분노가 이렇게 화가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렇게 아작을 내려고 한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 밑에 사람들도 그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간관계에서 좀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났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꾹 참는 게 오히려 더 이게 이제 화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장년기를 넘어서 노년기에 이분들도 화를 내시죠. 네. 예, 어떤 식으로 내시나? 노년기의 질환은 뭐냐? 이간질하는 거. 네? 그래서 이간질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간질해요? 그러니까 40대 아줌마들이 말로 막 싸우고 집어던지고 막 이런 힘이 있잖아요. 뒷수습도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게 힘이 딸리니까 말로는 안 싸우신대요. 조금 했다가 뒤로 물러나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좀 치사하다. 아, 치사하지만 그게 생존의 법칙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나 그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동적 분노 표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사거부. 다 차려놓으면 먹겠다고 실컷 하셔놓고 차려놓으면 안 먹어. 깨작거리죠. 뭐 애들 같으면 막 뭐라고 야단이라도 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동적 거부라고 어디 놀러 가자고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가신다고 내내 그랬다가 가는 날 아침에 딱 떠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트는 거예요. 나 안 간다고. 그러면 힘들어. 가족들이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혼자 그냥 자기네끼리 갈 수 없습니다.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그리고 좀 이게 분노 상황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파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노인들이 아이 가족들이 불편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힘을 봐라 하는 일종의 자기 과시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거죠. 안타깝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들 잘하시는 라떼 과다 드링킹. 라떼 뭐 알병대 안 나온 사람이 없어. 월남전 안 가신 분이 없어. 이런 식으로 진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또 막 과거 얘기를 가지고 항상 과거 얘기가 주된 그 화제이니까. 그분들한테는 과거 자체가 완장이죠. 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수수깡 할아버지. 왜요?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수수깡 딱 하면 부러지잖아요. 어떡해. 그렇듯이 그렇게 라떼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서 듣기는 해도 수수깡이라고 이제 흉보는 거죠.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영화 생각이 나네요. 로빈 윌리엄스가 결국은 유작이 됐지만 앵그리스트맨이라고 화를 너무 잘 내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의사의 실수로 그 당신은 90분밖에 못 산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90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화가 나는데 일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그 교통체증에 가족들을 빨리 만나서 90분 안에 뭔가 화해를 하고 못다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웃기는 게 자기가 싫어하는 목록이 다 나와요. 뭐 우산도 싫고 이웃도 싫고 막 다 나오는데 라디오 DJ는 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잖아요. 아니 그 라디오 DJ가 싫어. 네. 그래서 어쨌든 다 싫은데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이야기해주는 거는 그거죠. 그 타고난 DNA가 막 화가 많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화가 많이 났지만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화를 얼마든지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한테는 있다. 그렇죠. 예, 그거 같아요. 네. 이참에 제가 전문가 한 분을 만나 뵀어요. 예, 그 신경정신과 박사인 이남희 박사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마침 선생님 우리 주제가 그런데 화를 좀 잘 내고 이걸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주 그 주옥과 같은 그 해결책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화를 내는데 잘 내야죠.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화가 난다는 거를 먼저 알아채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는 건 화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짐승의 언어. 그 짐승의 언어를 갖고 내가 화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그거를 이제 말로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해도 꼭 상대방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화가 나는 거를 오히려 못 알아채릴 때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도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있는데 어디서 뒤어서 뭐 사고가 나서 화가 나는 거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서 화가 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가 고프다든지 뭐 누구랑 사랑을 하고 싶다든지 내가 뭔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좌절이 돼서 화가 나는 거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가 나는 거를 퉁쳐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른 처방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그 화도 그 원인에 따라서 조금 그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결론, 뭐 결론 삼아 뭐 이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장에서 느끼시는 결론. 네.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노인이 되니까 일단 육체적으로 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 힘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으면 이간질을 하는 대신 좀 싸우기도 하고 맞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싸우면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치사하지 말고 차라리 정직하게. 그렇지. 예, 좀 날카롭더라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화일기를 써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권하고 계세요. 노화일기가 뭐냐면 나 마음은 청춘이야, 이거 좋은 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지금 그렇죠. 노화되고 있다는 네. 거를 인정을 하라. 어느 날 갑자기 가는데 다리가 휘뚝거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걷는데 계속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다리가 휘뚝거리는 것을 느낀다 하면서 그 휘뚝거리는 현상에 대해서 쓰고, 이가 흔들리고 그 이가 빠지는 그 과정을 좋다. 쓰고, 그러면서 네. 자기 자신이 노화되어 가지만 이 노화도 자기 몸의 일부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병원과 친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온숙한, 성숙한 단계의 네네네. 얘기네요. 네. 네.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했다가 난리가 나겠네. 네. 그러니까 15분 정도의 그 유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15분 정도 좀 숫자를 센다든지 밖에 나가서 몸을 좀 혹사시킨다든지 예, 그 시선을 좀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틀어놓고 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해서 15분만 지나면 어떠한 화도 약간 누그러지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골든타임이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좋죠. 다 차지하고요. 제일 좋은 방법 있어요. 뭐요? 빠담빠담 채널 시청하시는 거. 구독 꾹 하시는 거.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화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재워드리는 역할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예, 다음에 더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